네. 저번 시간에 우리가 뭘 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맨 처음에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어요, 우리가. 그래프. 그래서 x좌표 A, 요 점은 y좌표가 B, 요 점은 y좌표가 C라고 할 때 함수는 y는 fx. 함수값을 구한다 할 때는 B라고 쓰는 겁니다. FA는 B. 이건 이해 가죠? X A에서 쭉 올라갔을 때 만나는 곳이 B니까요. 그렇죠? 이게 함수값의 개념인 거고요. 극한값을 구한다. 이때는 C라고 쓰는 거죠. 극한값 같은 거는 이 선을 읽는 게 아니에요. 이 선을 제외한 나머지를 읽는 거죠. 이해 가요? 그래서 보통은 오른쪽에서 오는 극한인 우극한과 왼쪽에서 오는 극한인 좌극한, 이 둘이 이렇게 똑같은 C를 향해 가고 있지 않느냐, 둘 다.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합쳐서 다음과 같이 쓴다라고 했던 것이 첫날 배웠던 겁니다. 기억이 나죠, 살살? 그 다음 둘째 날 배웠던 게 뭐였냐면은 부정형, 확정형이라고 하는 걸 해서 우리가 리미트 문제를 지금 다룰 건데 그때마다 우리가 계산을 할 수는 없잖아. 아니, 그래프를 그릴 수는 없잖아, 우리가. 그치? 어떤 함수가 나오는데 그래프 그려야지 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거 좀 빨리 풀기 위한 이제 스킬들을 배운다고 했습니다. 스킬들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0분의 0꼴. 두 번째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세 번째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이에요. 보통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숫자로 나오는 극한일 때 많이 나와요. 숫자. 이럴 때.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런 거였죠. 리미트 뭐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x 제곱 빼기 1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어떻게 풀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1을 한번 대입해봐라. x에 1을 대입하면 0 나오고 0 나오지 않느냐? 그렇지? 우리는 그것을 다른 말로 0분의 0꼴 이렇게 부를 겁니다. 푸는 요령 기억납니까? 0분의 0꼴을 푸는 첫 번째 방법 뭐였죠? 하면은 인수분해에서 약분을 해라. 그리고 나서 대입해라. 였습니다. 지금 같은 식은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x 마이너스 중에 x 마이너스 약분되는 거 보이죠? 그럼 x 플러스만 남겠네. 그치? 아, 요렇게 생긴 리미트 구하기 라서 이구나. 요렇게 구하는 방식이 하나 있었고요. 기억나요?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은 루트가 포함되어 있는 문제였죠. 유리화를 해서 그리고 나서 약분을 해라. 그렇습니다. 이것도 하나 예를 들자면은 리미트 뭐 x가 이제 3으로 갈 때 x 빼기 3분의 루트 x 빼기 루트 3 이런 건데요. 3을 실제 대입하면은 0분의 0꼴 나오는 건 보이죠? 그렇죠? 0분의 0, 3 빼기 3, 루트 3 빼기 루트 3, 그렇지? 이런 건 어떻게 하냐면은 이 분자에 루트가 있으니까 분자를 유리화한다. 이렇게 곱하면 되겠네, 그치? 위아래 똑같게 곱하기 하면은 분자는 합차 공식에 의해서 x 빼기 3. 그게 이걸 약분시키지 않나? 그치? 이런 식으로 유리화를 하면 약분이 된다. 요거 두 개가 이걸 약분시킬 거다. 그럼 얘만 남네. 3을 대입하면 분모가 2 루트 3 나오고 분자가 1 나오지 않냐는 거죠. 이렇게. 기억나요?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해서 약분한 다음에 대입하기, 유리화해서 약분한 다음에 대입하기, 이런 식으로 이 그래프를 하나하나 다 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산 방법을, 스킬을 배웠다는 거죠. 크게 두 가지, 0분의 0꼴에서 크게 두 가지입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요거는 보통 리미트 x가 무한히 커진다. 보통 이런 식에서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뭐 쉬운 예로 본다면은 리미트 x가 무한히 커질 때 뭐
2x제곱 더하기 3분의 4x제곱 빼기 8x 더하기 11 뭐 이런 겁니다. x가 무한히 커지면 2차 함수 값도 무한히 커지고 이 2차 함수 값도 무한히 커지니 분모도 커지고 분자도 커지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고, 이건 보통 어떻게 푼다고 했냐면요. 차수가 같을 때예요. 일단 무슨 말이냐면 분모 분자가 2차 똑같죠? 그럴 때 어떻게 나온다? 계수비로 나옵니다. 2분의 4 답은 2 이렇게 말이죠. 원래 정확하게는 분모의 최고차로 나눈다였어요. 뭘 배웠는지 기억이 안 난다 하면 영상을 찾아보라고. 증거가 남아있잖아. 안 그래? 그 다음에 세 번째,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요거는 유리화를 하는데요. 유리화를 하면 모양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이렇게 바뀌어요, 다시. 그래서 이제 위에 있는 모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리미트 x가 무한히 커질 때 루트 안에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5 빼기 x 이런 꼴인데요. 앞에 있는 근호도 분명히 커지겠죠. x가 커지면 이 안에 2차식이 커질 테니까 뒤에 있는 x도 커지는 거고 빼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말하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고요. 방식은 뭐다? 유리한데 분수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분모를 1로 보고 이렇게 분수를 억지로 만들었습니다. 유리화를 한다면 뭘 곱해요? 이 루트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5 더하기 x씩 이렇게 곱하는 거죠.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이 단어는 쓰는 게 굉장히 많아요. 손이 계속 움직여야 돼. 눈으로 보고 하려고 하면 못 쫓아가. 손이 안 움직이거든.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손이 이해해야 돼. 손이. 그냥 쭉 쓰는데 이렇게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여유가 없어. 쭉쭉쭉 써야 되거든. 계속. 바빠요. 손이 꽤. 이렇게 곱해주면요. 분모가 뭐가 되죠? 분자가 뭐가 되죠? 합창호식 때문에. 요거 제곱되면은 루트 지워지고 요거 제곱되면 2차니까 2차식이 약분되겠네. 그치? 소거되겠네. 분자는 2x 더하기 5라는 1차식만 남아요. 이해 가요? 분자는. 분모는요. 요거만 남죠? 곱하기 1이니까. 그치?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뭐였습니까?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에요. 이게 더하기로 바뀌면은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무한대거든. 그치? 이렇게 바뀝니다. 모양이. 따라서 요걸 우리가 이제 구하는 건데요. 이때는 뭘로 푸는 거야? 아까 했듯이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계수비로 풀죠. 기억나? 이것도 2차식인데 루트 안에 쓰니까 이거 1차식입니다. 계수는 루트 1. 여기도 1. 여기는 2네요. 루트 1 더하기 1분의 2. 답은 1입니다. 이런 식의 크게 중요한 세 가지 모양의 부정형을 배워서 이 부정형으로 계산을 한다를 배운 게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저번 시간에 첫 시간, 두 번째 시간에 배웠던 걸 정리하는데 10분 걸렸습니다. 8분 33초 걸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뭐 항상 여러분이 뭐 2시간 동안 배워도 막상 정리하면은 5분, 10분밖에 안 걸려요. 물론 세세한 건 다 풀어보면서 또 다른 게 나오겠지만 뭐 치환하는 것도 또 배웠고 여러 가지 배웠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는 데는 5분, 10분밖에 안 걸리니까 수업할 때마다 항상 정리해 줄 테니까 이렇게 저번 시간에 뭐 배웠는지 간단하게 정리해 줄 테니까 그거까지도 좀 안 하면은 난 어떡하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10번째 수업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조금씩 쌓이는 게 있어야 나도 수업하는 맛이 있지 않겠어? 안 그래? 근데 항상 들어올 때마다 다시 제로. 한 달 있다 들어와서 수업해도 마찬가지 베이스는 제로. 이러면 어떻게 수업을 하냐? 맨 땅에 헤딩만 하는 거잖아 계속. 그치? 여러분도 조금씩은 쌓여져야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간단한 몇 개 예제만 통해서 한 4개 예제만 통해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2시간 한 4시간 동안 배웠죠 거의. 그쵸? 배웠던 내용을 정리한 거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여러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오늘 시간 많이 줄 테니까 오늘 풀면서 모르는 것을 많이 질문하고요 다시. 자, 오늘은 이제 극한의 응용이라고 해서 개념은 크게 두 가지를 배울 거예요. 첫 번째는 이거를 말로 하는 것보다는 예제를 통해서 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예제는요, 그냥 거기 나와 있는 29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보고 한번 할게요. 그냥 필수제 7번 문제. 리미트 x가 1에 다가갈 때 x 빼기 1분의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요렇게 생긴 모양의 극한값이 3 나온대요. 그럴 때 상수 a와 b의 값을 구하시오가 문제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숫자가 나올 때는 일단 대입해 본다라고 했거든요. 그쵸? 숫자가 나오면 대입을 해본다. x에 1을 대입해 봐요. 그러면은 분모 0 되는 건 보이죠? 근데 분자가 얼마 되는 건지는 안 보이죠? 왜냐면 문자 a, b가 있으니까. 그치? 다시 한번. x가 1에 다가가면요, x 빼기 1은 0에 다가가겠죠. 그쵸? 1을 대입하면 0 나오잖아. 그치? 즉 무슨 말이냐면은 분모가요 0에 가까워질 거예요. 그쵸? 0은 아니죠. 물론 0은 아니죠. 왜냐면 얘의 뜻은 1에 가까워진다의 뜻이지 1이란 뜻은 아니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남자가 여자에 가까워진다 인 거지, 남자가 여자가 된다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x가 1에 가까워진다는 거지 x가 1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1이다라고 하는 건 좀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1을 대입해 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1을 대입하면 0이 가까워지잖아요. 그렇죠? 0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분모가 0인데 이 분수 모양이 보다시피 는 3이라는 다른 말로 수렴했습니다. 값이. 수렴했다고? 이렇게 쓰면 안 되지. 거꾸로 써야 돼. 순서 바꿔야겠네. 수렴했다고? 이걸 해결하는 문제예요. 다시 할게요. 여러분은 총 4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어. 분모도 0에 가까워지고 분자도 0에 가까워지는 경우. 분모는 0에 가까워지만 분자는 0이 아닌 다른 숫자에 가까워지는 경우. 이건 0이 아니야. 분모는 0이 아닌 숫자, 분자는 0에 다가가는 경우. 분모와 분자가 각각 이렇게 0이 아닌 숫자에 다가가는 경우.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이렇게 총 4가지 분수 모양들 중에서 얘는 부전형이에요. 부전형이 무슨 뜻이야? 얘는 뭐든지 될 수 있어. 너의 미래가 속단하지 마. 지금 수학이 7등급, 8등급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뭐가 될지 모르는 거잖아. 그치? 그러지 않아?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속단하지 말라고. 부정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든 될 수 있어요. 이 모양을 풀면 무한대가 될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수도 있고요. 0이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뭐든 될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미래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처럼 이 값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이 부정형이에요. 얘는 부정형이지만 얘네 셋은 미래가 정해졌어요. 얘네들은 확정형입니다. 첫 번째, 얘는요 없답니다. 미래가 없어요. 얘는 미래가 없다고 이미 정해진 거야. 여기에 대한 얘기도 했었어. 참고로 기억나? y는 x분의 1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리면 다음과 같고요. 그렇죠? x가 이렇게 요 곡선을 따라서 구슬, 공도 좋고 구슬이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이 0의 우극한이었습니다. 기억납니까? 이게 0의 우극한이에요. 지금처럼 0의 오른쪽에서 0에 가까워지면요. 기호를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렇죠? 이때 x분의 1, 저 함수의 y 좌표는 무한히 커집니다. 이해 갑니까? 이 함수 그래프를 따라서 구슬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0의 좌극한지 부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x 좌표가 점점점 0의 왼쪽에서 0에 가까워지네 해서
0의 저극한이라 부르는 거고 이 상황을 식으로 쓰면 이거 아닌가? x는 0의 왼쪽에 가까워져요. 그럴 때 이 함수 y 좌표 즉 x분의 1 값은 얼마예요? 계속 내려가죠. 마이너스 무한대란 말이에요. 조금 더 쉽게 표현해 볼까요? 이게 뭐였죠? 하면은 0 플러스가 분모에 있는 거고 분자가 1인 겁니다. 그러면 이 값은 플러스 무한대 이렇게 나온다는 거고요. 얘는 간단히 어떻게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분모는 0 마이너스에 가까워지죠? 그렇죠? 대입한다고 생각하면 그치? 분자는 1이고요. 그러면 이 값은 마이너스 무한대예요. 0에 우극하는 플러스 무한대고 0에 좌극하는 마이너스 무한대면 0으로의 극값은 없는 거 아닌가? 둘이 다른데? 그래서 분모가 0에 가까워지고 분자가 어떤 숫자, 지금처럼 1 이래버리면요. 이 값은 없어요. 이해가요? 얘는 얼마냐? 얘는 말 그대로 0이죠. 3분의 0, 5분의 0 아닌가요? 그렇죠? 0이죠, 얘는. 그렇죠? 얘는 얼마인가요? 얘는 얘죠. 얘는 얘죠. 5분의 3은 얼마인가요? 5분의 3은 5분의 3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셋은 확정형입니다. 값이 있어요. 값이 있다기보다는 미래가 정해졌어요. 응, 넌 없어. 너의 미래는 없어. 너의 미래는 제로야. 너의 미래는 너야. 하지만 얘는 너는 뭐든 될 수 있어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지금 분모가 0에 가까워진다면서 그치? 상황이 그치?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 아닌가 이렇게? 분모 이게 아니지. 다시 할게요. 분모 0이면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아닌가? 이렇게 둘 중에 하나? 그쵸? 분모 0인 경우 이건 0이 아니야 참고로. 분모 0인 경우 그쵸? 이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없다잖아요 결론이. 이건 있잖아요 3이라고. 그럼 뭐겠어? 얘겠네 상황이. 그치? 그게 무슨 뜻이냐고? 분자도 0에 가까워진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처럼 분모가 0에 가까워졌네? 그런데 값이 나왔네? 그러면요 결론 분자도 0에 가까워진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분자가 이거잖아. 그치?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는 이 모양이 x가 1에 다가가면 리미트 x가 1에 다가가면 이 모양은 분명히 0 나와야 한다 이겁니다. 이해가요? 그러면 이건 2차 함수고 1에 가까워진다? 이건 1 대입하면 돼. 이게 분수 모양일 때 특히 분모 0 나올 때나 대입이 불가능하다면 이런 건 대입 가능해요. 뭐 자세한 거는 나중에 다음 단원에서 배우겠지만 1을 대입하면요 이게 1 더하기 a 더하기 b 아닌가요? 그렇죠? x 1 대입하면 이게 0 나온다는 거죠. 요런 식 하나가 나오는구나. 그럼 무슨 얘기야? 요런 식을 하나만 더 찾을 수 있다면 A값, B값을 구할 수 있겠다. 그치? 그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 A, B를 구하시오. 요런 식 하나만 더 찾으면 돼요. 그럼 하나는 어떻게 찾느냐? 이 식 자체를 대입합니다. 이 식을 원래 문제에 대입을 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 문제를 풀 때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이거 분모는 0에 가는데 수렴했다고? 그러면 분자도 0에 가야만 하는 거야.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거고요. 반짝반짝. 그렇게 나온 식을 다시 처음 식에 대입할 거야. 이게 두 번째 중요한 거라고요. 이해가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대입하라고 했잖아. 이 식에서 b는 뭐야? 하면은 마이너스 a 빼기 1이죠. 처음에 다시 대입해보세요. 맨 처음에. 리미트 x가 1에 가까워질 때 x 빼기 1분의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잖아. 그치? 그 b를 대입한 거니까 여기가 빼기 a 빼기 1이 되겠네. 그치? 이게 얼마 나온다? 는 3 나온다라고 문제가 이렇게 바뀔 겁니다. 이제 a 값만 찾으면 되는데요. 실제 이거 1 대입하면 0분의 0꼴 나오죠. 배웠습니다. 0분의 0꼴 어떻게 푼다고요? 인수분해 후 약분. 그쵸? 분자 인수분해하는 거예요. 쉽게 할게요. 요거 두 개 x제곱 빼기 1입니다. 합성공식 되죠? x 더하기 1과 x 빼기 1로. 그쵸? 요렇게 두 개는요. 이건 a로 묶이죠? 공통인수. 그럼 x 빼기 1 나오고요. 그쵸? 이게 분자입니다. 분자 보여요? 보다시피? 분자는 보다시피 x 빼기 1이라는 공통인수가 생겨요.
그럼 앞에는 x 더하기 1, 뒤에는 a니까 아, 분자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그게 분모인 얘를 만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응, 그래. 약분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인수분해 후 약분. 그리고 나서 x의 1을 대입입니다. 그럼 뭐 나와요? 이게 보다시피 a 더하기 2 나올 거예요. 그쵸? 근데 는 3이라며. 는 3이죠. 그래서 a 얼마? 1. a를 찾았으니까 너 대입하면 되겠지. 그치? b는 얼마? 마이너스 2. 이렇게 찾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학교 내신 시험에도 잘 나오고 이거 수능에도 잘 나오고 수능 응용 문제로도 잘 나오는 아직 A, B라는 개수가 얼마인지 몰라. 이걸 내가 지금 또 구해야 된다라고 해서 일명 정해지지 않은 개수, 미정개수를 정하는 문제, 결정하는 문제라고 해서 보통 미정개수 결정 문제라고 불러요. 보통 이런 스타일이 시험에 잘 나오고 순서를 잘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앞서 정리했던 0분의 0꼴은 인수분해에서 약분한다는 그 원리로 푼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 모든 걸 하려면 일단 손이 익어야겠지. 요 논리를 잘 기억하는 게 좋을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오늘 문제 많이 안 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경험해봐서 알겠지만 원래 첫날, 둘째 날은 별로 안 배우는 것 같아서 에이 이거 뭐 나중에 복습하지 뭐. 나중에 한참 있다 복습하면 되겠지 뭐 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 쌓여가지고 복습이 안 돼요. 그쵸? 밀리고 밀리면, 그러니까 뭐 방학, 초등학교 방학 일기 요즘 그런 거 안 쓰지? 나 때는 말이야. 초등학교 여름방학 숙제 뭐 일기 쓰기가 있어. 아, 일기 쓰기가 제일 싫어. 일단은 일기 쓰는 습관이 안 돼 있어, 애들이. 그리고 일기를 쓰다 보면은 쓸 말이 없어. 왜냐면은 하루 종일 그냥 놀았거든, 집에서. 쓸 말이 없어. 억지로 막 꾸며내는 거지. 근데 생각해보면은 하루에 10분 정도 짬내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솔직히. 그쵸? 10분 동안 그냥 그날 있었던 일을 그냥 간단하게 끄적거리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하는 거죠.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근데 하루 이틀까지는 어제 뭐 했어, 그제 뭐 했어가 기억나는데 방학 끝날 때쯤 되면은 한 달 동안 뭐 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잖아. 나 때는 그게 없었어. 그 인터넷 같은 게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7월 29일 날 날씨가 어땠는지 몰라. 이해가? 그 일기에 보면 날씨도 적어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꾸며내는 거죠, 막. 말도 안 되게. 그게 힘들다는 걸 나는 알기 때문에, 경험해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몰아서 한 번에 하면 너무 힘들 거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최소한 미루는 날짜가 있어야 돼. 최소한 한 이틀까지는 미룬다 쳐도 그 이상 미뤘다가는 이제 못 쫓아옵니다. 계속 쌓여가지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지금 이렇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특히 여러분 같은 경우 내가 이제 녹화도 해주고 있다고 했으니까 이럴 때 혹시 앞부분 같은 거 까먹어서 잘 헷갈릴 때는 빨리 복습하는 게 좋아요. 요즘 학교에서도 뭐 학교만 나갈 뿐 수업도 안 할 거 아니야, 거의. 방학 했니? 아니, 언제 해, 방학? 19일? 다음 주 수요일쯤? 학교 가면 뭐해? 아, 세특하느라 바쁘겠구나, 요즘은. 어쨌든 뭐 한가할 거 아니야. 어쨌든 세특도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시간 안 걸릴 텐데 과목도 많지 않을 거고. 그래서 네, 이럴 때 빨리 쫓아오는 게 좋습니다. 2번 문제는요, 약간 이제 또 반대예요. 아까의 논리는 이겁니다. 여기다 적어놓고 할까요? 아까의 논리는 이거죠. 분모가 0에 가까워진 거예요. 근데 값이 수렴했던 거죠. 이 분수 값이. 0분의 해서 어떻게 수렴할 수 있지? 0분의 1이면 없단데? 이게 값이 나오지? 아, 분자도 0이라서. 아까의 논리는 이거였습니다.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지금의 논리는 뭐냐면은 이런 거죠. 지금의 논리는 아까랑 좀 다른데요. x가 2에 가까워진다고 했죠. 일반적으로는 대입한다며. 대입해봐. 이번엔 분자가 0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까랑 다르게. 그렇죠? 이번엔 분자가 0 나와요. 좀 더 정확하게는
분자가 0에 가까워집니다. 근데 이 값이 수렴했다가 끝이 아니라 6에 수렴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0이 아닌 겁니다. 이 값이 0이 아닌 거예요. 분자가 0이면은 3분의 0, 4분의 0 다 0 아니야? 그렇잖아. 5분의 0, 6분의 0분의 1은 없잖아, 숫자가 아예. 그치? 근데 4분의 0 이런 거 있는 거잖아. 근데 왜 0이 안 나오고 딴 거 나왔냐 이거예요. 이해가요? 0이 나왔으면은 그래야겠지만 왜 6이 나왔어?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모도 0에 가까워질 거란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중요한 게 요거예요. 요거. 이 값이 0이다가 나오면 이 문제는 못 풉니다. 왜? 분자가 0이니까 끝났네. 뭐 0이면 됐지, 뭐 0이잖아. 맞잖아. 근데 그래서 이거 못 구해, 두 개를. 근데 이게 0이 아니라 딴 게 나왔죠. 그래서 분모도 일단 0에 가까워져야 돼요. 이래야 풀리는 문제입니다. 아까랑 좀 다르죠, 그래서 내용이. 분모에 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제 2를 대입하면요, 루트 2 플러스 a 빼기 b가 0 나와야 한다는 얘기라서 일단 b 값이 루트 2 더하기 a인 걸 구할 수가 있어요. 요게 1단계라면 2단계는 뭐라고요? 이걸 대입하는 겁니다. 처음 문제. 지금처럼 b는 뭐야라고 했으니까 대입해 볼게요. 그럼 주어진 리미트는 뭐예요? 리미트 x는 2로 갈 때 분모가 루트 x 플러스 a, 여기가 빼기 b니까 요거 루트 2 더하기 a고요. 분자는 x 빼기 2죠. 이게 6 나온다 이겁니다. 준식은 모양이 다음과 같이 바뀌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풀까 이건 도대체? 대입해보면 0분의 0꼴 나오잖아. 그치? 0분의 0꼴 인수분해에서 약분한다고? 인수분해는 안 돼. 그럼 뭐겠어? 유리화죠 이번에는. 그쵸? 분모에 루트가 있으니까. 자, 얼마씩 곱하면 되겠어? 2 루트 플러스 10개 곱하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어쨌든 6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 갑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은 분모끼리 곱한 거는 합차공식이 되겠네요. 그쵸? 분모끼리 곱한 건 분명히 뭐예요? 앞에 있는 거 제곱, 즉 x 더하기 a에서 뒤에 있는 거 제곱 2 더하기 a 이렇게 빼는 게 나올 거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쵸? 그럼 뭡니까? x 빼기 2만 남겠네? 그게 뭐해? 얘를 약분시키는 거지. 유리화하면 약분된다. 그래서 이거 두 개 곱한 게 요거를 약분시켜요. 이렇게. 이해 가요? 분모 두 개 곱한 게 요거기 때문에 분자를 약분시켜요. 그럼 뭐만 남아? 이제 얘만 남겠네. 그치? 얘가 누구야? 루트 안에 x 더하기 a와 플러스죠. 이제 부호가 루트 안에 2 더하기 a죠. 이렇게 생긴 모양의 리미트를 붙여서 2로 보내버리면 그게 얼마 나온다? 는 6 나온다 이거야. 이렇게. 따라서 2를 이제 대입하면요, 앞에 것도 루트 2 더하기 a, 뒤에 것도 루트 2 더하기 a니까 루트 2 더하기 a가 두 개 있네. 그게 6 나온다는 뜻이고, 그럼 루트 2 더하기 a가 3이고 2 더하기 a는 9니까 a는 7 나오겠다. 그치? 7을 대입하면 b는 3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a, b 값을 구한다 이겁니다. 이해 가요? 이해 가요?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두 개 다. 1번도 중요하고 2번도 중요해요. 왜냐면 둘이 다르거든. 그치? 분모가 0에 가까워지는데 값이 나왔네? 분자도 0에 가까워질 거야. 반대로 분자가 0에 가까워졌음에도 불구하고 0이 아닌 값이 나왔네? 그러면 분모도 0에 가까워져야 돼. 왜? 그래야 부정형이라서 6도 가능하게 나온다 이거죠. 자, 이게 이제 하나의 개념이고요. 마지막 개념 하나만 더 하고 두 문제 아니다. 8번까지 한 다음에 개념 하나 추가, 9번 하면은 이제 오늘 수업은 끝입니다. 필수 예제 8번. 요게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꽤 어렵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중에 하면 별거 안 되게 되겠죠. 어쨌든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꽤 중요한 문제고 나름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항함수 fx가 있다. 다항함수 fx, 뭐 1차 함수인지 2차 함수인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가조건, 나조건을 만족시킬 때 f 제로값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가조건은 x가 무한히 커질 때 x제곱 빼기 2x 빼기 3분의 fx 요 극한은 2야 라는 식이고, 나조건은 리미트 x가 3에 가까워질 때
x제곱 빼기 2x 빼기 3분의 fx값. 아까랑 모양이 똑같군요. 그쵸? 요게 1 나와의 뜻이에요. 자, 이렇게 두 개를 만족시키는 함수 하나가 있다. 뭘 구하시오? f 제로값을 구하시오가 문제입니다. 그러면요. 두 개의 극한이 나왔어. 여기서의 포인트는 어떤 리미트부터 쓰는 걸까? 가부터 쓰는 걸까? 나부터 쓰는 걸까라고 하는 건데 가부터 씁니다. 다시 할게요. 여러분 교재에 있는 것 중에서는요. 이 무한대부터 씁니다. 무한대를 상상해 보세요. x가 무한히 커지면요. 이 분수 모양의 분모값이 무한히 커지는 거 이해가죠? 아? 분모값이 무한히 커지는 거 이해갑니까? 이거 무한대분의 뭐 해야 2 나올 것 같아요? 무한대분의 무한대분과 뭘로 푼다고 이제 기억나? 개수비로 푼다. 같은 차수일 거고 그 2차항의 개수가 1이지. 1분의 얼마 해야 2 나오겠냐고요? 2겠죠? 이렇게 개수비로 풀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실로부터 왜? 이거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 같은 경우는 말이야. 이렇게 풀기 때문에 이 사실로부터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는 줄 알아? 아, fx가 2차식일 거고 그 개수가 2일 거야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2x제곱 나머지 등등등 이렇게 알 수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이해 가요? fx가 어떻게 생겨 먹었을 거야를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요 모양을 여기에 대입하면요. 아까 풀었던 저 문제가 나와요. 이제 fx가 이제 뭔지 알았잖아. 그치? 이래야지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되는 거고 2차분의 2차니까 1분의 2에서 2 나오지 않겠냐고. 그치? 요거를 그대로 또 다음 식에 대입하면 뭐가 되겠어? 분자는 2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고 분모는 요건데 이게 인수분해 할게. 이거 x 빼기 3에 x 더하기 1 이렇게 인수분해 돼요. 그쵸? 그래서 인수분해 먼저 하겠습니다. 그냥 x 빼기 3과 x 더하기 1인데요. 요렇게 써서 요거 앞에 리미트를 붙이고 이제 3으로 보내잖아. x3. x를 3으로 보낸다 하면은 얼마가 나온다고? 는 1. 요거만 풀면 되는 건데요. 보통은 대입이라면 숫자 같은 경우, 그치? 이게 무한대 같은 경우는 상상의 영역이지만 이 숫자 같은 경우는 거의 대입의 영역이에요. 그쵸? 대입하면 되는데요. 대입해버리는 순간 뭐가 되죠? 분모 0 되는 거 보이죠? 그쵸? 이런 거네. 지금 보다시피 x에 3을 대입하면 분모가 0에 가까워져요. 근데 보다시피 는 1이라고 이 값이 수렴했잖아요. 아까 했던 거 아니야? 여기서? 이렇게요? 그치? 분모는 0에 가까워져. 근데 값이 나온다며 1이라고. 그럼 분자도 0에 가까워져야겠네. 아까 했던 거 재방송이네요. 유튜브로 보는 학생들은 아까 했던 거 다시 내 걸렸나? 그치?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이제 3을 대입하는 거야, 분자에. 그러면 3, 9, 2, 18, 3a 더하기 b는 0이네. 그치? 이렇게 식 하나 나올 거예요, 일단. 이해가죠? 그 다음 단계가 뭐 하는 건지 기억나? 내가 거기다가 아까 불가사리 2개 그랬었는데. 뭐 했는지 기억나요? 그 다음 단계가 이걸 대입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고쳐서? b는 마이너스 3a 빼기 18 아니냐? 이걸 물론 a는 해서 대입해도 되긴 하는데 a를 대입하면 이렇게 분수 나올 거야. 굉장히 귀찮을 거야. 그치? b를 대입하는 게 나을 거야. b를 여기 위에 이렇게 대입을 해요. 그러면 이게 식이 2x제곱 더하기 ax에 더하기 b잖아. 근데 b가 저거라며 마이너스 3a 빼기 18개 쓸 수 있겠네. 그치? 분자 이거. 분모는 인수분 했어. x 빼기 3에 x 더하기 1. 요렇게 생긴 리미트 값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이해 가지? 대입하면 당연히 0분의 0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봤듯이 인수분해를 잘 하는 게 포인트인데요. A가 있는 이 둘, A 있는 이 둘은 A로 묶으면 x 빼기 3 나오는 거 보이나요? A가 없는 이 둘은요. A가 없는 이 둘은 2로 묶으면요. x제곱 빼기 9거든? 이게 합창호시 때문에 x 더하기 3, x 빼기 3 이렇게 될 거야. 이해 가니 무슨 말인지 분자 이렇게 바뀔 거예요. 따라서
x 빼기 3으로 묶으면은 분자가 2x 더하기 6 되겠네. 저거 전개해서 요만큼 전개해서 2x 더하기 6, 요 뒤에 더하기 a가 되겠죠. 뭔 말인지 이해가죠? 분자 이렇게 바뀌어요. 요게 분자고 분모는 x 빼기 3에 x 더하기 1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똑같은 거 약분되지. 다시 한번 뭐라고? 0분의 0꼴은 인수분해 후 약분. 그치? 아까 이 문제는 유리화 후 약분. 이 문제는 인수분해 후 약분. 할만하지. 게다가 2차식밖에 안 되는데 뭐 금방 하는 거 아니야? 따라서 남아있는 모양의 리미트 x 3을 붙이면 되겠네요. x가 3에 가까워집니다. 분모는 3 더하기 1이니까 4에 가까워질 거고요. 분모는 얼마야? 3이 6, 12 더하기 a 나오겠네. 그치? 이렇게 한 값이 극한값 얼마는 1이 나와야 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a는 얼마예요? 하면은 마이너스 8. 대입하면은 24 빼기 18이면 얼마? 6인가? 맞아? 산수를 못하니 나는. 맞죠? b가 6 맞아? 응, 맞아. 됐어. 따라서 구하는 함수가 뭔지 알았죠? 아, fx는 뭐야? 2x 제곱에 a가 마이너스 8, b가 6이니까 요게 내가 찾으려고 했던 2차 함수인 겁니다. 구하는 건 f0니까 얼마 나와요? 6 나오겠죠. 이게 가요. 자, 이제 개념 하나만 더 배우고 문제 하나 풀고 하면은 1단원 함수의 극한이라는 게 끝납니다. 1단원 함수의 극한은 사실상 두 번째 날 배운 게 제일 메인이긴 하지만 지금 오늘 하고 있는 이 파트가 실제 시험엔 이런 게 나오죠. 근데 이거 하려면 두 번째 날 하는 걸 할 줄 알아야 돼요. 그쵸? 두 번째 날 했던 거를 좀 더 많이 복습을 하는 게 좋을 거고요. 자, 개념 하나를 더 추가로 배우겠습니다. 요 개념은요, 재밌는 이름이 있어요. 재미없지? 통상적으로 이거를 샌드위치 정리라고 보통 많이 부르거든요. 나 때는 이거를 이렇게 안 불렀어. 나 때는 다르게 불렀어. 나 때는 아예 이름이 없었어. 내가 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이거 이름 안 배웠거든? 근데 대학을 가니까 이거 이름을 배우더라고. 영어로. 스퀴즈 세러렘 해가지고. 스퀴즈. 스퀴즈가 뭔 말인지 들어봤니? 스퀴즈. 짜내기 정리.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짜내기 정리, 뭐 조임 정리 이렇게 부르는 건데요. 일단 하나를 먼저 얘기할게요. 첫 번째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fx가 gx보다 작다. 이게 뭔 말일까? 이게요, y는 gx 그래프를 그리면 y는 fx 그래프보다 위에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위에 있다 이 뜻입니다.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gx가 더 크다라고 하면요, 그냥 그래프로 본다면은 gx가 그래프가 위에 그려진다 이 뜻이에요. 뭐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그건 관계없고 위에 있다. 무슨 말 이해가죠? 만약에 어떤 좌표로 가까워질 때 fx가 알파에 수렴한다고 하고 똑같은 x좌표가 a에 가까워질 때 gx는 베타에 수렴한다고 하자.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a좌표 이렇게 하나 있을 때 요 함수는 베타에 수렴하고 요 함수는 이렇게 알파에 수렴한다 이겁니다. 무슨 말 이해가요? 그러면 알파랑 베타랑은 대소관계가 어떻게 될까? 누구보다 클 것 같아? 당연히 베타가 더 클 것 같지 않나요? 그쵸? 근데 이게 극한이거든요. 극한이라서 이게 같을 수도 있어요. 그걸 일단 첫 번째 먼저 배우는 겁니다. 같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쪽이 큰 건 너무나 당연히 이해가죠. 그쵸? 더 높은 곳에 있으니까 더 높이 값이 나오겠죠. 당연히. 그치? 근데 이게 극한이라서 둘이 같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참고로 이거는 숫자가 아니라 뭐 무한대가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어찌 보면 이런 건데
여기 등호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고 여기는 등호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만 여기는 등호가 반드시 나옵니다. 쉬운 예로 뭐 이런 것도 있어. fx가 예를 들어서 x분의 1이야. 그리고 gx는 마이너스 x분의 1. 아이가 거꾸로 쓰자. fx가 마이너스 x분의 1이고 gx가 x분의 1이야. 그 뭔 얘기냐면은 gx 그래프는 이렇게 나와요. 위에. 이해 가요? 그 다음에 fx 그래프는 이렇게 아래 나옵니다. 이렇게. 대칭 모양으로. x도 대칭 모양으로. 그러니까 분명히 이건 음수 모양이고 이건 양수 모양이니까 당연히 이쪽도 크지, 그치? 근데 둘 다 확실히 더 위에 있죠, g가. 둘 다 x값이 무한히 커지면요, 둘 다 극한은 0 나와요. 그러니까 같은 값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쪽이 무조건 큰 건 맞지만 극한이거든, 이거는. 극한을 취하면 둘이 같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값이. 중요한 건 둘이 이렇게 수렴할 때만 말이에요. 수렴할 때만. 이거 깊게 들어가면 어려워. 그래서 그냥 이 정도만 할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얘기가 이거고, 이게 내가 지금부터 적어주는 게 샌드위치 정리라는 건데요. 바로 뭐냐면 내용이 이런 겁니다. 이제 함수가 두 개죠. 이번 세 개입니다. f, g, h가 다음과 같이 있다고 하자. 참고로 여기 등호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여기 등호들은 둘 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둘 다. 이건 뭔 뜻일 것 같아? 그럼 그래프가? 뜻이 무슨 뜻일 것 같아? 제일 높이 있는 함수가 누구야? hx. 이해가지? 제일 큰 거니까 맨 위에 있는 함수 얘가 y는 hx라는 함수. 이해가죠? 반대로 제일 밑에 있는 함수는요, fx. 이렇게 말이죠. 밑에 있는 함수는 y는 fx. gx는요, 그 둘 사이에 있다 이거죠. 그쵸?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gx는 이 둘 사이에서 이렇게 그려진 그래프입니다. 이게 y는 gx. 이해 가요? 오늘의 주인공은 얘입니다. 가운데 낑겨 먹은 얘.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왼쪽에 있는, 그러니까 제일 작은 함수, 얘의 극한을 구해본 거야. 그랬더니 극한이 어머나 알파가 나오네. 근데 제일 큰 쪽 함수, 똑같은 좌표로 갔을 때 제일 큰 쪽, 제일 큰 쪽인 hx라는 함수도 똑같이 알파가 나오네. 이게 뭔 뜻인지 알겠어? 위에 있는 거랑 아래에 있는 거랑 어떤 좌표에 대해서 이렇게 같은 값이 나온다 이겁니다. 알파 이렇게. 그러면 아니 얘가 가운데 낑겨 있는 애가 무슨 수가 있어, 지가. 위에선 얘가 찍어 누르고 아래에서 이렇게 받쳐 올리는데 얘가 어디로 가겠어, 당연히. 얘도 같은 곳에 가야 돼, 여기. 이해 가요? 그래서 말하기를 가운데 낑겨 먹은 애도 x좌표 A로 가면 똑같이 뭐가 나와야 돼? 알파가 나온다 이겁니다. 이걸 우리가 쉽게 이제 비유를 들면 이제 샌드위치 정리. 이해 가요? 이해 가죠? 그쵸? 증명하고 이런 거는 하지 마. 여기 리미트부터는 증명이 없는 게 그냥 엄청나게 많아. 참고로. 그래서 증명한다기보다는 이해만 하면 돼. 아, 그렇게 되겠네라고. 위에서 아래에서 똑같은 값을 갖고 오지니까 가운데 있어야 될 함수가 어디 가겠냐고요. 여기 못 벗어나는데, 여기. 위에서 아래에서 이렇게 팍 찍어버리면 가운데 낑겨 있는 그 베이컨이든 뭐 햄이든 다 같이 짜부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샌드위치 정리라 부른다 이거야, 이거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실 이거 갖고도 할 얘기가 엄청 많은데요. 여러분 머리 터질까 봐 안 하는 거니까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냥 마지막 문제 하나 풀면 이제 오늘 진도는 끝낼 거고, 남은 시간 동안은 문제 풀고 질문하고 그렇게 해. 알았어? 정리도 하고. 잠은 집에 가서 자고, 알겠지? 자, 필수제 9번입니다. 자, 1번 보면은 거기 그 느낌이 와요? x제곱 더하기 1분의 2x제곱 빼기 1과 x제곱 더하기 1분의 2x제곱 더하기 1 사이에 누가 있다? 어떤 함수가 하나 있다 이거야. 어떤 느낌이 알겠죠? 그쵸? 위에는 누가 있고 아래에는 누가 있다 이 뜻이잖아. 그치? 가운데 낑겨 있는 애는 f고. 이해가 이거랑 똑같은 거야. 그치? 그런데
x 좌표를 무한히 키우면 fx 값은 어떻게 되게를 찾아라 이러면 됩니다. 그럼 뭐 하라는 얘기일 것 같아요? 둘이 아마 이 양쪽에 있는 애들이 이렇게 보내면 둘 다 똑같은 값이 나올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가운데 낑겨 있는 얘도 같은 값일 거다. 이런 원리거든요. 왼쪽 거에 리미트 붙이면 뭐가 되는지 알겠어요? 여기다? 무한히 커지면 아까 배웠잖아. 2차 10분의 2차 차수가 같네? 개수 1분의 2. 이거 2 나와요, 숫자. 이거 2에 가요? 얘는요? 똑같잖아요. 도 2차 10분의 2차식이고 개수가 1분의 2니까. 그치? 이것도 리미트 붙이면 얼마 나와요? 이것도 2가 나와요. 봐봐. 똑같은 값 나왔잖아. 2. 따라서 이거 얼마인데? 2. 쉽지? 이 정도인데 이거 안 한다고 하면 곤란하지. 안 그래? 2번. 모든 양의 실수에 대하여 2x 더하기 1, 1차 함수보다 그리고 2x 더하기 4라는 이 1차 함수보다 fx는 이 둘 함수 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fx를 제곱한 거를 x제곱 더하기 1로 나눈 극한을 구하시오예요. 이거 말이에요. 이해 가져 무슨 말인지? 얘를 구하시오. 그럼 fx는 있으니까 나는 fx의 제곱 모양을 만들어야겠네? 뭐 하겠다는 거야? 제곱시켜보자고. 셋 다 제곱. 참고로 이게 양수란 말이 있기 때문에 얘 양수라서 다 양수가 돼버려요. 이게 제일 작은 것도 양수이기 때문에 다 양수입니다. 양수끼리는 제곱해도 부도방향 안 바뀌죠? 그래서 부도방향 안 바뀌는 거예요. 제곱하면 뭐예요? 왼쪽 같은 경우는 이거 4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 나오겠죠? 가운데는 제곱하면 fx제곱이고요. 오른쪽을 제곱하면은 4x제곱 2, 4, 8, 16x 플러스 10 나오겠다. 그치? 이렇게 될 거예요. 이해 가죠? 제곱. 근데 분모는 또 x제곱 더하기 1이잖아. 그치? 그럼 분모를 x제곱 더하기 1이니까 셋 다 x제곱 더하기 x씩 나눠 이렇게 각각. 그럼 이렇게 되겠네. 이해 가니 안 가니? 그치? 엄밀하게는 이게 양수기 때문에 부도방향 안 바뀌어요 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한다고 치고. 자, 그럼 이제 리미트 해보세요.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이 가운데 낑겨있는 얘의 극한입니다. 무한히 커지는 거의 극한 말이에요. 근데 여기 리미트 붙이면 뭐 나오겠어요? 그쵸? 2차분의 2차니까 1분의 4에서 4 나오겠죠? 오른쪽은요. 이것도 2차분의 2차니까 1분의 4 하면 4 나오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가운데에 있는 끼어있는 얘도 4가 나오겠구나 라는 겁니다. 이해가죠? 이건 것을 우리가 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고 요즘 아마 학교에서도 이런 거 쓸 것 같아요. 샌드위치 정리라고도 많이 쓰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일단 진도는 여기까지.